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왔고요. 예. 말씀 안 해도 아시겠죠? 부산에서 온 거, 그죠? 네. 더 리치 본부를 맡고 있는 이형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제 소개하면요. 뒤에서 보니까 아까 전에 와서 우리 총괄 대표님 강의하실 때 뒤에서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비자발적으로 모이신 분들이라. 여러분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저도 멀리서 왔으니까. 네.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2년에 보험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제조회사에 근무하다가 그때 왜 외국계 보험회사들 뭐 고액의 연봉 이런 걸로 사람들 막 꼬실 때 나도 돈 좀 벌어보자 이래가지고 꼬시켜가지고 회사 때려치우고 입사한 게 2002년에 입사해서 메트라이프 생명에서 202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냥 한 회사 들어가서 그 한 회사에 19년 있었고요. 어쨌든 메트라이프에서 에이전트로서는 최고 관리자를 했었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 GA에 계속,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GA의 인력 공급소 같은 그런 역할을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때려치우고 여러 회사를 비교한 끝에 이제 리치앤코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달이 33차월입니다. 아직 3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때까지 직장이라는 게 첫 번째 회사, 메트라이프, 그 다음에 리치앤코 뭐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하루 중간에 쉰 날이 하나도 없고요. 96년에 첫 취업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하루도 못 쉬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 소개는 하고요. 저희 본부는 처음에 메트라이프에서 저 포함해서 27명 왔습니다. 첫 달에. 저는 그 정도 메트라이프 있을 때 120명이었는데 제 조직이 30명을 목표로 했었고요. 같이 옮길 이렇게 목표를. 근데 27명이 왔고 저는 그 27명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일단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0명 되어 있습니다. 점포는 총 5군데의 점포가 나와 있고요. 현재 200명 제적. 그래서 지금 우리 리치앤코의 일총괄이 아주 오래된 우리 서울 1본부하고 매달 그 제적으로 1, 2위를 다투고요. 업적은 거기가 1등인데 업적은 곧 이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게 요겁니다. RP 영업의 특징과 환경의 변화. 10번 강의 중에서 이제 저희 총괄 대표님이 오프닝 개념이고 제가 두 번째 강의라서 굉장히 좀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보험회사에 근무하지만 보험대리점이라는 회사에 근무하시지만 보험을 전혀 모르는 걸로 전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뻔한 소리 하냐 이렇게 듣지는 마시고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본사 직원들을 만나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에이전트 잡의 특징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제가 제 나름 아젠다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RP 영업이라고 그러면 RP 영업은 대면 영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도 RM이 있잖아요. 그죠? RM은 TM이고. 그래서 이제 RP 채널이다, RP 영업이다 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대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 조금 다른 형태가 방카도 사람만 만나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 다이렉트가 좀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가입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유입된 사람을 계약을 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큰 틀에 보면 보험 영업이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서 대면 영업이라는 거죠. RP 영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좀 얘들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떠냐면 일단 어떻게 영업을 하냐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뻔한 얘기예요. 이렇게 영업을 해요.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그 교육을 받으면 어떤 이론 교육을 받으면 뭐 프로세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교육이든지 교육을 받는 프로세스대로 우리 실제로는 안 하는데 영업만큼은 진짜로 이렇게 합니다. 해서 첫 번째가 이제 프로스펙팅이고요. 가망 고객 발굴이에요. 내가 만날 사람 한 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한 명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만나는 약속, 우리는 고객을 만나야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만나는 약속을 잡아요. 우리 TM 같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바로 되겠죠. 근데 우리는 만나는 약속을 잡아요. 그래서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게 전화로 잡죠.
그 요즘은 카톡으로도 잡아요. 더 메신저, 인스타 메신저 젊은 친구들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쨌든 사전에 만나는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나면 AP라는 걸 하는데 어프로치의 준말이에요. 초회 상담이에요. 어쨌든 고객을 만나서 이제 내가 왜 왔고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험 하나 사이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좀 하수니까 네가 왜 보험이 필요한 사람인지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고객이 그래? 나 보험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되면은 그 고객의 정보를 받는 거예요. 팩트 파인딩이라고 그래요. 그 고객의 정보가 있어야 설계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정보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주민번호죠. 주민번호가 있어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우리 쿠니치 앱처럼 이렇게 어떤 요즘 원수사가 다 그 보상분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만 있고 그 고객 동의만 받으면 획 돌려가지고 그 고객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환히 다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팩트 파인딩을 하고 그다음에 고객을 만나서 그분이 모자라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아니면 아예 갈아엎고 새 거를 해야 될 거 등등 우리의 제안을 하죠. 이 P가 프레젠테이션이고 그리고 C는 클로징이에요. 반대로 해야겠네. 클로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프레젠테이션 앤 클로징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면 보험 증권을 전달하고 팔러시 딜리버리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이게 원형으로 그려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곧 하나의 세일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다시 또 세일즈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고객 관리가 곧 다시 또 다른 프로스펙팅이 되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수사에서 얘기할 때는 세일즈 프로세스의 바퀴를 돌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전거 바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 바퀴를 계속해서 돌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면 영업은 이렇게 영업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제일 오래된 좀 영업을 좀 하신 분들 신입 말고 영업을 하신 분들은 이 세일즈 프로세스 중에서 뭘 제일 어려워할까요? 신입은 AP를 어려워합니다. AP는 고객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름, 전화번호, 대략의 나이 그 정도만 가진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서 네 보험 필요하대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 사람을 처음 본 날이잖아요. 오늘 처음 봤는데 처음 보자마자 보험 필요하대 이 얘기 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리고 뭘 꺼내놓을 수 있는 자료도 없어요. 그냥 뭐 말로 다 푸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백지 AP, 백지 상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A4지 그냥 텅 빈 거 한 장 꺼내놓고 거기에 적으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래서 신입들은 세일즈를 많이 안 해본 신입들은 AP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예, AP가 어렵다. 나머지는 좀 쉬워요. 특히 PC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왜냐면 내가 설명할 거리가 있으니까 어떤 안을 들고 갔으니까 뭐 자료 잔뜩 들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좀 쉬운 편인데 클로징도 좀 쉬워요. 사실은 의외로 클로징이 쉬워요. 근데 고참들은 영업을 좀 한 고참들은 뭘 어렵다고 하냐면 P예요. P. 프로스펙팅. 계속해서 만날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내는가 맞추셨어요? 예. 계속해서 만날 사람을 어떻게 발굴해내는가 이게 이 일의 핵심이에요. 이거 못해가지고 영업을 잘하던 한 5년 차, 3년에서 5년 되는 1에서 3년 동안 영업을 잘하던 친구들도 딱 그 고비가 한 3에서 5년에서 한번 오거든요.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보험업계를 떠나요. 그냥 도저히 못하겠다. 내 주위에 할 만한 사람 다 했다. 도저히 더 이상 없다. 소개도 한 번, 두 번이지 참 쉽지가 않아요. 프로스펙팅이. 이게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계속해서 가망 고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러면 요걸 해결해 주는 거. 이게 DB예요. 이게 DB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리치앤코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상당히 큰 이유가 하나가 다양한 DB를 개발해서 공급해 준다는 것. 그게 제가 리치앤코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굉장히 큰 몫이었습니다. 큰 기둥, 제가 기둥이라고 표현하는데 큰 기둥 한 3개 중에서 제일 큰 기둥 정도 되는 거죠. 이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 영업하는 에이전트, 우리 RP들은 자기만 부지런하면은 이 일을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세일즈 프로세스의 바퀴, 그 P로부터 시작되는데 P가 계속 채워지면 부지런한 사람이면 계속 돌릴 수 있거든요. 계속 돌리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우리 리치앤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면에서 하다가 영업을 잘 하다가
TM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TM으로. 대면 영업 잘하다. 대면하고 TM하고요. 커미션 차이 많이 나거든요. 자기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글로 가는 이유는 프로스펙팅 때문에 그래. 도저히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고 회사에서 프로스펙팅을 주면 난 그거 가지고 전화로 막 할란다.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여기서 강점이 나는 거예요. 프로스펙팅과 어떤 DB는 TA까지 이미 다 되어서 나오는 DB가 있습니다. 인포머셜 DB는 약속까지 잡혀 있죠. 물론 이제 펑크 날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TA까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죠. 그래서 요게 되면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업력만 좀 쌓이면 AP나 이거는 뭐 사실은 일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충분히 이 세일즈 바퀴를 돌리고 거기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는 요 부분을 도와주는 게 뭐냐. AP도 좀 일부 도와주긴 하는데 요쪽을 확 도와주는 게 군위치 3종 세트입니다. 군위치 3종. 우리 전산 개발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프로그램이에요. 진짜로 놀라운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매트라이프가 저기 그 생보사 중에서도 보험회사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뭐 좀 선진, 좀 발달된 뭐 내부 문화나 세일즈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와가지고 우리 회사 전산을 딱 보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GA를 왔는데 IT 회사로 온 것 같다. 전산이 너무 좋다. 아, 정말 전산 좋다. 그게 군위치 3종 나오기 전에 얘기예요. 보장 분석 프로그램만 있었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군위치 3종 프로그램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여기 전산 개발자 계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전무님께는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거 저희가 리크루팅 대상인 타 GA 분들 만나서 군위치 3종 세트 한번 시연 한번 해주면 정말 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턱이 툭 빠집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딱 그거 한번 시연해주고 입사가 결정된 분도 있습니다. 타 GA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는 기둥 중에서 아까 전에 하나가 DB였다면 또 하나의 기둥은 이 전산이죠. 전산.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전산 중에서 이 칭찬에서 빠지는 게 GRP 군위치 플래너는 네, 좀 개선할 게 좀 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저 군위치 플래너를 이렇게 유지 보수하시는 분이 좀 옆에 있으면은 계속 요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렇게 수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부산에 있는 저로서는. 하여튼 우리 세일즈 프로세스는 실제로 이렇게 영업하고요. 우리 회사가 가지는 장점 중에 이 부분을 도와주는 거고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고요. RP 영업은 대면 채널의 영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딱 판매, 세일즈고 하나는 그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조직. 판매와 조직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조직인데요. 판매는 이래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네, 저는 PT를 키노트로 합니다. 근데 키노트로 매번 한 10년 이상 키노트로 PT를 하던 사람이 이제 PPT로 하니까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만들었다. 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경기 침체가 되고요. 인구는 좀 줄어들고 1인 가구는 늘고 수명은 증가하고 의료비는 급증하고 등등 이런 환경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판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판매가 달라졌어요. 보험 산업 고도화 이 얘기는 이게 보험 산업은 이제 거의 성장이 끝난 이 분야예요. 제가 첫 직장이 철강이에요. 철강 회사에 있었는데 철강도 제가 20 몇 년 전에 첫 직장에 취업했을 때 이미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었어요. 산업이 고도화됐다는 말은 성장이 느리다는 말이고 거꾸로는 일정한 시장 사이즈가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 핸드폰을 생각하면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매년 핸드폰이 팔립니다. 그 보험 산업은 이미 그 산업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험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보험이 매우 적거나 보험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세일즈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미 가득 있는 사람을 만나는 시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과거에 원수사 위주로 판매하던 니즈 환기 시장, 당신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장은 현재도 그렇게 영업을 합니다. 고액의 종신보험이라든지 고액의 연금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세일즈를 합니다만, 그런 시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대부분의 시장은 리모델링 시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뭐 한 150만 원 내는데 이게 제대로 내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내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하는 거나, 아니면 과거에 가지고 있어서 사이즈가 작아서 업셀링 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특약을 가지고 가거나, 그러한 시장, 리모델링 시장이나 업셀링 시장이다라는 거죠. 이미 시장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더 이상 판매할 데가 없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업셀링 시장에서 보니까 그동안 판매를 안 하고 있던 유병자, 판매 못하던 유병자를 막 개발해가지고 유병자 시장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령자, 제가 메트라이프에 처음 입사했을 때 32살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60대 후반이셨는데, 그때 이미 제가 메트라이프 생명에서 그 나이만 돼도 가입할 상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 영업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제 모친한테 판매를 한 건도 못했어요. 세월이 한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실버 안보험이라는 걸 메트라이프에서 만들었어요. 그게 상품이 나왔을 때, 제목이 실버 안보험이니까 나이 드신 고령자예요. 고령자 시장을 노리는 고령자 상품인데, 실버 안보험이 나왔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나이에 우리 어머니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머니한테 제가 이거 하나 하셔야 된다 이러고, 제가 물론 보험료는 또 제가 냅니다만 하나 이렇게 가입시켜 드렸어요. 지금은요, 종신보험을 제가 본 가장 많은 나이가 76세까지 가입되는 상품을 봤어요. 실제로 판매를 했습니다. 예, 가입 금액 1,000만 원. 뭘로 판매했겠습니까? 상조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조보험으로 1,000만 원. 근데 그 상품은 또 기납입 보험료 더하기 사망보험금을 주는 상품입니다. 사망하면 내가 낸 보험료에다가 사망보험까지 보태서 주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낸 보험료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1,500만 원을 받는. 그래도 언제 돌아가셔도 내가 낸 보험료에다가 사망보험까지 받는 기납입 플러스 상품. 그러니까 그 유병자 시장, 고령자 시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틈새 시장으로 가고, 또 하나 새롭게 개발이 된 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거 정말로 지금 이게 우리 회사도 전사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해지 종신 시장입니다. 지금 저해지 종신 보험 시장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아주 크게 열려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해지 종신이 새롭게 등장한 거고, 그다음에 법인 영업 시장은 별도로 이렇게 또 좀 존재하고, 이렇게 이게 대면 영업을 넘어서 우리 보험 영업은 지금 현재 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조직은 아까 거기 똑같은 거에다가 요게 두 가지가 더 붙었어요. 그 전체 인당 생산성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착률도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저 보험 영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리크루팅이잖아요. 리크루팅 시장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리크루팅 시장의 퀄리티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 보험 영업을 하겠다라고 요즘은 많이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몸담았던 그 메트라이프도 맨 처음에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대졸에 뭐 중견기업 이상 5년 근무, 결혼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가지씩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뭐 대졸만 돼도 된다, 뭐 거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금은 고졸 다 되고, 뭐 실제로 그래요. 뭐 우리 회사도 뭐 학력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퀄리티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아까 전에 보험 산업이 고도화됐으니까 우리 나라의 보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하고 비교하면 그 치킨 산업 우리나라 전체 치킨 하는 업체들 매출 다 더하면 치킨 산업의 매출이잖아요. 전체 우리는 신계약만 따져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이 녹화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데요. 예, 제가 뭐 어디 보험연구원이나 보험개발원 이쪽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으로 한 1조가 넘어갑니다. 신계약 보험료 신계약 월초만 가지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 1조 한 2천억, 생보가 뭐 한 8천억에서 9천억 될 거고, 뭐
손보의 장기보험이 또 나머지 차지 한 500억 이 차지해서 한 1조 한 2천억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계속 보험료 빼고 그냥 딱 월초 보험료만 가지고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시장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계속해서 떨어진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 IMF 직후예요. 그때 많은 회사들이 무너지고 그 회사에 근무했던 아주 좋은 인재들, 평소 같았으면 보험 영업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보험업계로 들어왔고요. 그 사람들이 프루덴셜을 만들고 프루덴셜에서 잘하던 사람들을 땡겨와가지고 메트라이프를 만들고 ING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다시 또 땡겨가서 PCA가 만들어지고 뭐 알리안츠가 만들어지고 뭐 또 그 PCA 쪽 메트라이프하고 끌어가지고 미래에셋생명이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정말로 좋았어요. 그때 퀄리티가. 제가 입사했을 때 우리 팀에서 따지면 제가 5번째 그 FC였거든요. 우리 팀에 매니저가 있고 제가 5번째 FC였는데 직전 연봉이 제가 제일 낮았고요. 학벌이 제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위에 다 형들이었는데 와, 내 같으면 그 직장에 그 연봉이면 나 일 안 할 것 같다. 정말로 퀄리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업적이 상당하고 자기 눈높이도 높고 하니까 막 진짜 죽은 듯이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연봉이 뭐 다 뭐 엄청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업계를 다 떠났어요. 다 실패하고 뜯고 애가 떠났고 이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 자기 친구들 후배들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잘 그렇게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갈 만큼 안 된다는 걸 후보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후보자들은 우리 보험업계로 잘 안 오고요. 좀 뭐 조금 이제 직전 소득이 좀 낮거나 사회적 경험이 좀 짧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좀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성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률도 좀 떨어져요. 이게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권 격언에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리크루팅 시장에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따져야 되고요. 퀄리티가 많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리크루팅의 핵심은 신입을 뽑아서 얘를 육성해서 일을 잘하게 시키는 것보다는 잘하는 친구를 다른 회사에서 데리고 오는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5년 동안 1억 정도의 연봉을 한 친구는 여기에 오면 1억 이상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카우트 시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 스카우트 시장으로. 그래서 경력자 위주의 리크루팅 시장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다. 그러면 경력자들이 월수사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업셀링, 리모델링 시장이니까 한 개 회사에 한 개 상품만 팔 수 있다면 업셀링 시장에, 리모델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사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지혜로 이렇게 옮기는 형태,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신입보다는 경력이 리크루팅이 되는 시장, 이렇게 되니까 압도적으로 시장에서 리크루팅 시장에서는 GA화 돼가고 있습니다. 신입 제가 있었던 메트라이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월수사들은 지점 단위, 독립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지점 단위로 정말 한 해에 5명 뽑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한 해에 1명, 2명 이렇게 뽑는 데들도 있어요. 리크루팅 자체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GA 위주의 경력자 시장인데 그러면 각 GA들은 어떤 걸로 경력자들을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느냐. 제가 참 놀란 거는요. 다 한 가지씩 재주는 있어요. GA들을 만나보면 다 재주가 있어요. 정말로 무시하는 진짜 흐뭇해 보이는 GA라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은 있어요. 그게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는 우리 리치앤코에 가진 장점을 보고 리치앤코로 왔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걸 보고 다른 GA를 가요. 그 사람한테 우리 회사가 가진 장점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와요. 그래서 다 살아남는 방법은 있더라. 이게 이래요. 뭘로 살아남느냐. 제가 이때까지 만나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에요. GA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첫 번째라고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일 먼저 생각이 났을 뿐이에요. 수당이에요. 수수료. 어떤 GA는 수수료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한 번 그 맛을 본 사람은 다른 GA로 가기 힘들어요. 다른 어떤 데로. 특히 우리 회사 같은 회사. 특히
특히 우리 회사 같은 직영체제고 또 상위 관리자들이 좀 있고 이런 데는 이 수수료의 강점이 있는 회사에 지혜에 근무하다가 우리 쪽으로는 결정한 경우를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생보사에만 19년 있다가 만으로 19년 있다가 와서 지혜를 처음 딱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있던 그 메트라이프에 저를 좋아하시는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래가지고 저를 몇 명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지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완전히 멘붕됐거든요. 와, 내가 회사를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 한 달, 두 달 만에. 그때 아직 제 점포도 없을 때입니다. 점포도 없을 때. 딱 뭐라고 하냐면 저 딱 만나니까 거기는 요일을 어떻게 줘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알기는 알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우리가 전체가 얼마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진 않지만 그래도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고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수준이라서 그 사람들 만나고 완전히 멘붕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장점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보다는 다른 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FC들이 이제 당장의 수수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원금이에요. 지원금을 많이 주는 회사예요. 지원금을 정말로 많이 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분 만나면은 뭐 또 멘붕 됩니다. 또 저는 얼마 준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깜짝 놀래요. 그런 데 있어요. 이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저도 원수사에 19년 근무할 때 이 얘기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어두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원금 받고 움직이는 너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 5천만 원 받고 가봐라. 그래서 니 그 5천만 원 다 갚을 때까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게 노예지. 그게 말하면서 막 그렇게 방어 작업을 했는데 나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총괄 대표님한테 우리 지원금을 좀 늘려야 됩니다. 우리도 좀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막 얘기해서 지금은 우리 회사가 상당한 수준이에요. 절대로 적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조금 많은 축에 속합니다. 예,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예, 지원금. 그다음에 신뢰도는 뭐 알잖아요. 그 회사 브랜드예요. 브랜드고 자본금이고 또 하나는 CEO예요. CEO. GA를 선택할 때인데 의외로 있잖아요. CEO 리스크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수사인 경우에는 내 보스가 또라이면 그 또라이보다 더 위에 보스도 있고요. 옆 보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결이 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장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해결 방안이 있는데 내가 지혜를 갔는데 지사장, 내 위에 보스 지사장이 또라이거나 아니면 그 회사 GA 대표가 또라이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회사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CEO 리스크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좀 작은 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또 GA가 망하는 데도 많고 실제로 그래서 수당을 지금 못하고 망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그죠? 힘든 시기를 거쳤어요.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됐어요. 예, 신뢰도.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이게 중요해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신입을 뽑아서 하는 비즈니스는 아까 세일즈 프로세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입을 뽑아서 첫 번째 프로스펙팅이 뭐예요? 신입을 뽑았는데 내 영업 이제 처음 하는데 탁 입사를 했어요. 보험회사에 영업을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프로스펙팅이 뭐예요? 지인이잖아요. 지인. 그러면 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일즈 프로세스 바퀴를 돌려서 그 다음은 뭘까요? 소개를 받는 거잖아. 그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이게 기본적으로 원수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원수사는 몽땅 다 이렇게 영업을 해요. 다 신입을 뽑아서 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쭉 돌리는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몽땅 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회사들이 GA 중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GA 중에서도 그렇게만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회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 아까 전에 프로스펙팅과 TA를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회사가 DB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DB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대표적인 회사가 있어요.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피플라이프잖아요.
피플라이프는 법인 영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끊임없이 프로스펙팅을 만들어 줌으로써 법인 영업을 하도록 만들어줘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대표적인 회사, 당연히 피플라이프고 리치앤코고 그렇습니다만 진짜 대표적인 회사 키움 에셋 플래너. 예, 보험 방송이 있었고 제가 한 달은 한번 살려봤어요. 이게 1번 우리 IPTV 1번 000부터 해서 1번, 2번, 3번 넘겨가면서 보험 방송을 도대체 몇 개를 하냐. 그 메모가 아직도 제 핸폰에 있습니다. 메모. 제가 발견한 거는 11개까지 발견했어요. 키움 에셋에서 하는 게. 보험 방송을 11개까지도 돌렸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엄청난 TV가 있고 굉장히 고품질의 TV거든요. 그거를 공급을 해서 키움 에셋 플래너가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보고 사람들이 가요. 대표적으로 키움 에셋 비율을 들자면 키움 에셋은 커미션이 우리보다도 적고 3년 분급인데 우리는 1년 선지급이고 근데도 총량이 우리보다도 적어요. 지원금이 단 한 푼도 없어요. 지원금이. 영업 지원도 없고 작은 회사, 우리 키움 정권그룹이니까 그래도 신뢰도는 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오로지 비즈니스 모델 하나만 가지고도 회사가 굉장히 성장했었다가 이제 망했죠. 예. 하여튼 비즈니스 모델. 영업 지원이라는 건 뭐라냐면 약간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회사로 치면 영업 지원이 전산이에요. 군지치 3종 세트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는 전산이 우리처럼 발달된 회사가 아니면 다른 회사는 뭐냐면 교육 자료. 이건 우리 회사도 있잖아요. 우리 그 보험 막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난 자료를 보내주시잖아요. 그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매달 노는 리치 가이드북, 그 다음에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정말 무시했던 우리 부산의 로컬 GA, 그러니까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GA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부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영진에셋, 사랑모아, 그 다음에 뭐 스카이블루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부산 로컬 GA들인데 굉장히 성장해서 지금 서울에도 진출하고 뭐 굉장합니다. 이게 영진에셋 같은 경우는 월초를 한 10억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업계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부산 지역 로컬이었는데 굉장히 성장. 그런 데는 도대체 전산도 없고요. 그런 교육 자료도 없어요. 우리 보험 분석한 것도 없고 우리 회사가 들고 있는 자체 보장 분석 플랜 당연히 없죠.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얘들은 영업 지원이 뭐냐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각자가 살아남는 방법은 다 있는 거라. 어떤 영업 지원이 있냐면 얘는 인력으로 해결해 버려요. 인력으로. 그래서 점포 단위당 뭐 교육 매니저, 뭐 교육실장, 뭐 아니면 뭐 센터장 이런 사람들이 점포 단위로 다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지원해 주는 거지. 지원을. 우리는 전산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를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하면 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설계 좀 부탁해요 하면 그 친구가 설계를 해줘. 그리고 내가 좀 자신이 없는데 동반도 같이 나가. 그 다음에 총무도 있어요. 총무. 여기 우리 인사팀이 있으시니까 총무 담당하시잖아요. 맞죠? 우리 회사의 총무의 업무 영역이 매우 좁습니다. 딱 할 것만 해요. 근데 부산 지역 로컬 같은 경우에 총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그래서 부산 지역 로컬이 있다고 우리 회사에 저희 본부에 있다고 와서 딱 앉으면 딱 그래. 총무가 하는 게 뭐냐.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야, 이 친구들도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VIP 마케팅. 조금 이런 것들을 행사를 아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지혜를 간다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제가 후보자를 딱 만나니까 그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골프 행사는 얼마나 자주 해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땀이 쫙 나고, 예. IF란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자주 하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결국, 부산에 요 부분이 강한 회사로 갔어요. 그분은 또 거기에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가 이걸 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진에서 무려 10억을 해요, 월초를. 참 대단하다 싶은데요. 그래서 뭐 이래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들이고. 수수료 97 이렇게 써놓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 건물에 아예 프랜카드로 이렇게 해서 붙여놨어. 그래서 종신보험 뭐 1800 몇 프로 지급, 뭐 진짜 남 부끄럽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런 인간들도 있다.
97% 주겠다 뭐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좀 객관적인 자료 없고 그냥 제가 제 느낌으로 점수를 줘보면 이래요. 이건 우리 회사인데 아까 전에 그 5가지를 점수를 줘본 거예요. 우리 회사는 도대체 어느 정도 어디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가? 그럼 이 점수는 얼마나 객관적인가? 굉장히 주관적인 점수다. 예, 굉장히 주관적인 점수고 제가 필드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 지원금 이거 대충 제가 몇 점 정도 85점 정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0점이 업계 최상위, 빵점은 업계 최하위, 50점은 업계 평균 이런 느낌으로 준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회사는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지금 지원금 규정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아주 많이 주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회사의 DB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요 프로세스, 요런 시스템이 우리가 1등입니다. DB 많은 만큼은 우리가 1등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로 치면은 90점, 예, 90점 준 것 같아요. 신뢰도는 75점. 맞나요? 85점인가? 뭐 하여튼 제가 점수 주고도 제 몇 점인지 모르겠네요. 신뢰도는 그래도 좀 높은 편. 영업 지원은 좀 약한 거 아닌가? 물론 전산으로 커버를 하는데 전산으로 다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총무라든지 약간 우리 이번에 WM 센터가 이제 생겼습니다만 전국에 한두 명 가지고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요 거점에는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제로 피부로 우리가 좀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뭐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래 전산 이외에는 뭐 영업 지원이라고는 별로 없는 거. 교육 자료 만드는 거와 전산은 좋은데 이외에 우리가 회사가 고객을 이렇게 세일즈는 크게 3가지입니다. 세일즈는 갑자기 또 생각나는 얘기 말씀. 세일즈는 크게 보면 3가지예요. 프로스펙팅하고 세일즈하고 키핑이에요. 프로스펙팅하고 팔고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 이 3가지 행위밖에는 없는데 프로스펙팅은 우리가 강해요. 우리가 아주 강해. 프로스펙팅은 강한데 세일즈도 우리 군위체 3종 세트도 좋고 뭐 또 우리 매니저 그룹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그러면 이 키핑이 안 되는 거예요. 키핑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고객에서 추가 계약, 고액의 추가 계약을 더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 가입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한테 묶어두는 이 행위, 키핑이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영업 지원을 점수를 좀 약하게 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 수수료는 업계에서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려면 다른 압도적인 장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장점인데 비즈니스 모델, DB 이런 거는 지원금 이런 건 장점인데 하나가 좀 너무 좀 빠지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좀 극복이 되면 참 좋은데 그죠? 이렇게 많은 우리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네. 요건 뭐냐면요. 망고에 제 생각으로 다른 회사를 점수를 줘본 거예요. 조금 대표적인 회사들을 한번 정해봤어요. WSET, 수수료 많이 주는 회사예요. 다른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주는 회사예요. WSET. 수수료는 100점. 영업 지원 빵점. 지원금 빵점. 비즈니스 모델도 빵점. 신뢰도는 그래도 업계 평균 뭐 그렇다고 그 회사 당장 망하는 전국 지회이니까 당장 망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상위 관리자가 뭐 또라이가 많다든 이거는 아닐 것 같다 이런 느낌에서 막 이 정도.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이 정도의 그 모양으로서 조직을 어디까지 키워나가고 업적을 어디까지 키워나갈 수 있을까, 성장을 어떻게 할까는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다면 얘는 대표적으로 이렇다는 말입니다. 요런 회사들이 뭐 프라임 에셋, 글로벌 금융, 그다음에 인카의 일부 조직 뭐 등등 이래요. 요런 데들이 이렇고요. 영진 에셋이 지역 로컬입니다. 지역 로컬의 대표로 내가 한번 올려본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는 사실 우리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영진 에셋 가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하다 싶은데 지원금은 우리보다 다소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없고요. 영업 지원은 높아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지원, 그 점포마다 그런 형태의 설계 매니저나 교육실장, 교육 매니저, 무슨 WM 센터장 뭐 이렇게 불리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총무의 업무 영역이 매우 넓어서 어떤 느낌으로는 정말 뭐 그냥
이렇게 비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내 수금 관리까지 좀 도와준다. 이런 얘기. 우리는 자동차를 우리 전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는 자동차는 전적으로 총무의 업무입니다. 자동차 보험. 그럼 총무한테 자동차 번호만 기초 정보만 주면 설계까지 해가지고 청약서까지 다 발급해서 수납까지 딱 그런 걸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또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서비스. 그러니까 자회사형 지혜에는 어떤 강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신뢰도는 뭐 거의 100점쯤 되겠죠. 한 95점 정도 주고요. 영업 지원도 높아요. 왜냐하면 부산 각 지역에 부산이면 부산에 그 FP 센터라는 게 있고 거기에 뭐 CFP나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생명 정도 사이즈가 되면 부산에 있는 FP 센터에는 적어도 한 10여 명 이렇게 근무해요. 그 뭐 조인을 해도 쉐어하지도 않는 거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영업 지원은 좀 높다고 봐야 되겠고 수수료는 단연코 우리보다도 낮다. 지원금은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다 쏟아진 수준. 비즈니스 모델은 약간 있다. 이 약간이 뭘까요? 이게 고하계약이에요. 이 한금서 이런 자회사형 지혜들이 사람을 심지어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거의 그 고하계약 비즈니스로 사람들을 뺏어갑니다.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일부 지혜인은 이미 이걸로 지금 사람들을 많이 가져가요. 그럼 이 고하계약으로 지금 리크루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명이나 놓쳤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각 다 담당이실 테니까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금융 서비스는 막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실제 필드에서 이제 각 지혜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다 자기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다 있다. 없어진 지혜는 그게 없어서 없어진 거고 살아남아 있는 현재 어느 정도 업적을 하는 지혜들은 다 각자의 강점이 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는 사실 여기서 보면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지원금도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가지고 있고 신뢰도도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과연. 리크루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출이 세일즈밖에 없기 때문에 세일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매출은 당장 끊기는 거잖아요. 당장 회사가 어려워지는 건데 그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 바로 조직이기 때문에 리크루팅이 끊기면 또 바로 업적이 줄고 바로는 아니어도 몇 개월 뒤에 업적이 줄고 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매달 세일즈를 하고 매달 리크루팅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원수사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원수사는 자산이 많으면 삼성생명은 300조 자산이 수익률 1% 내면 3조가 이익이 납니다. 1%만 더 내면 세일즈 한만 잘해도 3조 이익 못 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사이즈만 돼도 이미 진짜 금융회사로 투자를 잘하고 자산을 운용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생명도 100조가 넘어갑니다. 100조가 넘어갔어요 이미. 그럼 우리는 자산이 없는 회사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세일즈만 있어요. 그러면 세일즈를 해서 커미션을 받아야만 이번 달이 넘어가고 그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 뽑아야만 그 세일즈가 유지되거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 필드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요. 진짜 한 번씩 영업 지원 이게 강한 회사를 만나서 우리가 다 깨지면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실제 현장에 있는 우리는 굉장히 아파요. 그 한 번 그렇게 그 후보자를 내 손에 들어온 후보자를 놓치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은데 과연 무엇으로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지혜에서 살아남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 필드에 있는 저도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고민을 좀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이 실제 현장은 정말 치열합니다. 진짜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진짜 뺏고 뺏기는 그런 건데 우리가 매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매출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원을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쓸고 그리고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1억을 쓴다면 그 1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에이전트 잡의 특징. 에이전트 잡은 딱 이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인플로이는 급여 생활자고 우리는 그 업적을 해서 수당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업적을 해서 수당을 받는 사람의 불변의 진리, 바이블입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1원칙은 얘예요. C 꼴 C.
햄만큼 받는다는 거죠. 공원만큼 가져간다는 거죠. 공원 햄만큼 가져간다. 뭔가 제도를 만들 때 어떻게 할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까라는 고민이 드시면 첫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 공헌한 사람한테 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부심이 나오는 거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받는다. 이게 에이전트 자업의 매력이고 그게 자부심이에요. 근데 한 가지 그 동전의 반대면 자부심, 돈 많이 벌어서 자부심이 있는 반면에 다른 반면은 뭐냐면 매달 업적을 해야 돼요. 한 달 마감하고 나면 0이에요. 1년 마감하고 나면 작년 업적 없어. 올해 업적이 필요한 거예요.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오는 업적 스트레스. 이번 달, 다음 달 생활비 나갈 돈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최소한 이번 달에 600만 원, 700만 원을 벌어야 뭐 이거 수입 안정기금하고 이것저것 제하고 내가 소득을 500을 벌어서 겨우 생활비를 맞춰요. 못 맞추면 그 달에 그만큼 마이너스 나요. 그 업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고객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고객의 거절. 아까 전에 저희 총괄 대표님 4만 건을 하기 위해서 13만 건이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거절이 굉장히 아픕니다. 뭐 거절을 고객의 칭찬이라 생각해라. 뭐 두 번째 초대장이라고 생각해라. 다 구랍니다. 다 구라. 고객이 거절하면 아파요. 매우 아파요. 고객이 얌전하게 죄송한데 생각해보고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하는 고객도 있지만 시니컬하게 하는 고객도 있거든요. 예, 대소, 이러면 차프라 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거절이 힘들어요. 거기서 오는 거. 그다음에 신분이 뭡니까? 우리 신분은 불안정하잖아요. 특별고용직, 사회보험 없고, 퇴직금 없고, 복리후생 없고, 여러분들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거기서 오는 게 뭐다?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불안감. 아까 전에 업적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자업이 가지는 자부심이고, 그 반면에 그 신분과 업적에서 오는 스트레스, 고객으로부터 오는 거절, 그 다음에 내 신분의 불안정감에서 오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다른 형태라 그럼 이 불안감을 안정감으로 바꿔주면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잡아둘 수 있는 거예요. 에이전트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안정감을 잡냐면 소속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소속감. 내가 있는 회사의 소속감이 그러한 불안감을 상당히 낮춰서 리첸코의 RP다, 리첸코의 지점장이다, 리첸코의 본부장이다라는 생각이 안정감을 갖도록, 불안감을 상쇄해서 안정감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우리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본부의 소속이라는 걸, 소속감을 느끼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소속감을. 그래서 우리 본부에는 출근을 하고 사무실에 있으니까 사무실 환경을 예쁘게 하거나 제가 아주 살갑게 이렇게 해주는 이런 걸로 좀 할 수 있는데 회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회사는 이거 회사를 언제 경험을 하는 회사의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데 회사를 언제 느낄까요? 회사를 영업 잘하는 친구들은 RCAC 가고요 막 어디 가서 시상 받고 막 우리 이음에 나오고 막 그럼으로써 회사를 느낄 수가 있는데 중하위자는 회사를 언제 느껴요? 회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도 그게 없어요. 없어.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아직 초상위권 말고는 몽땅 다 회사의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느낄 때도 그 태도가 중요하다. 회사가 나는 우리 리첸코 소속이라서 나는 좀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하려면 그때 그 대응해주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언제 느끼냐? 대부분의 RP들은 클레임할 때 느낍니다. 본사로 뭔가 항의 전화를 할 때, 항의 전화를 할 때서야 본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본사하고 접점이 그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뭘 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신계약 담당하는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 이만한 계약을 했어요. 이런 일은 없잖아요. 어떤 지점장이 내가 리크루팅을 5명을 했어요. 그래서 위촉 담당하시는 직원한테 전화해서 내가 5명이나 리크루팅 자랑하는 이런 일 없어요. 좋은 일 할 때 전화 안 해요. 그죠? 회사에 규정이 있는데 규정의 해석 때문에 내가 좀 힘들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클레임하러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서 전화 오면 다 클레임이에요. 대부분은. 그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그로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해요. 이게 시니컬한 전화가 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 에이전트들이 회사를 느끼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돈으로 느끼게 하려면요. RCAC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돼. RCAC 뭐 400 몇십만 원 주고 가는 건데 그 정도 느낄 수 있는 거를 여러분 전화 한 통으로 느끼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대방을 그 필드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리고 네가 지금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네라고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그 전화 응대의 태도로부터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회사의 태도를 경험하게 해야 되고 그때 그 좋은 태도, 따뜻한 태도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좋은 사례. 자, 명절 선물 나올 때 업적에 관계없이 하나씩 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때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레터를 하나 더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굿니치 쇼 할 때 이번에 아주 회사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 회사 광고 나올 때 회사 광고 나올 때 일어서서 이렇게 경례하잖아요. 와,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불러가지고 야! 아빠 회사 광고한다. 와서 구경해라 하면서. DB가 좋은 DB가 나와서 성공할 때 정말 회사 소속감 느껴. 나 좋은 회사 잘 왔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요 밑에. 여기 있네. CEO. 우리 여러분은 보스니까 그렇지 않을 저는 직접 보스는 우리 총괄 대표님이시잖아요. 우리 사장님 이미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오실 줄 알고 하나 넣어놔봤습니다. 네. 그럼 안 좋은 거, 안 좋았던 거. 이건 돈을 쓰고 안 좋은 거라 정말 최악의 경우다 있는 얘기예요. 돈을 안 썼으면 안 좋으면 본전인데 돈을 쓰고도 안 좋다. RCAC 이번에 네. 시상식을 해야 돼. 시상식. RCAC 시상식을 1년을 하고 하는 이거는 좀 더 높은 분들한테 얘기해야 돼. RCAC 시상식. 수입 안정기금. 우리 수수료 쪽에 이거 좀 어떻게 좀. 그다음에 각종 규정을 적용할 때 어떤 규정에는 항상 재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규정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어요. 재량이. 그러면 그 재량을 좀 요청할 때 그 재량을 이 정도 이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 그게 중요하다. 예. 이건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필드에서 회사 소속감을 느끼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제가 했으면 RCAC 행사를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완전히, 돈을 많이 썼는데 정말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쓰고도. 그래서 똑같은 돈을 쓴다면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더 편하게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게 우리 회사가 돈을 안 쓰는 회사는 아닌데 돈을 쓰는데 잘 써야 된다. 잘. 어떻게 하면 필드가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